네, 안녕하세요. 가이던스입니다. 요즘에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의견도 찬반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물론 각각의 장단점은 존재하겠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교육이 많이 강화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더 좋다라는 이런 의견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야간대학교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인서울 야간대학교 리스트입니다.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건국대학교를 시작으로 한양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그리고 홍대까지 많은 대학교들이 진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권 대학교 리스트입니다. 인천대학교, 용인대학교, 인하대학교를 시작으로 대진대학교, 단국대학교, 강남대학교까지 이러한 직장인 야간대학교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요. 충분히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황이 맞는 경우가 은근하게 드물다는 거죠. 보통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데 야간대학교 특성상 이 수업마저 놓치면 수업 수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수님들 재량으로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과정인 거죠. 또한 위에 언급해드린 대학교들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교까지 통틀어서 한 학교에 평균 2-3개 정도의 전공 정도만 열리게 되죠. 물론 학교를 제때 다닐 수 있는 것만 이어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지만 대학을 다니는 시간이랑 똑같이 투자해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선택을 비교적 적게 하시고 있는 편입니다. 직장인 야간대학교 대신에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지죠. 바로 국립방송통신대입니다. 한 학기당 학비가 4-50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며 직접 가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는 것 치고는 학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업별로 출석 수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시험 같은 경우도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죠. 그와 더불어 졸업 난이도가 높아서 졸업률이 낮다는 것이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인데요. 정말 학문을 제대로 배울 자신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이 중요하고 공부보다 졸업장이 중요하다면 졸업을 무한정으로 유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곳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로는 사이버대학교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 등등처럼 유명한 사이버대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직장인 야간대학교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죠. 다만 사이버대학교를 통틀어 방통대보다 평이 좋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원격 교육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사람들마다 보게 되는 시선 차이가 존재할 뿐이죠. 앞에 대학교 이름이 붙긴 하지만 사이버대와 일반적인 대학교는 꼭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를 나왔는데 경희대학교를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학력 위주인 거죠. 이와 더불어 꼭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를 가야겠다고 하신다면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면 나머지 2년 과정만 교육을 받으면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전공도 나름대로 다양한 편인데요. 본인이 어떤 학과 계열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통대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선택지로는 학점은행제입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추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이 제도는 빠르고 쉽게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쉽습니다. 다만 그래서 인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죠.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보통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교 편입을 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그 이후의 방향까지 꼭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력을 개선한다고 해서 인식적인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취업이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자격증이나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런 기술 자격증들을 취득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인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거죠. 학점은행제를 통한다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 요건을 빠르게 갖춰서 시험 보는 것도 가능하고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까지도 가능하며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또 별개로 주간 수업이나 주말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접근하기에는 오프라인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분야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장인 야간대학교를 알아보다가 경로를 틀어서 대학원을 입학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영학 관련이나 심리 관련 대학원으로 진학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석사과정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되는 제도인 거죠. 하물며 고졸자라고 하더라도 약 2년 만의 기간을 투자하신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해서
시작해서 대학원 진학까지 꿈꿔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원 면접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학생분들은 대부분 30,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선택은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모든 대학교 입시 전형과 직장 상황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선을 넘어서 학생분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 설정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카카오톡이나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